뉴스탑10이 선정한 4위입니다. 크림빵 가족 용서와 분노 사이. 지난 한 주 동안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피해자 허 씨의 자수로 이제 갈무리 되는 듯 했지만 이 피해자 아버지가 처음에는 용서를 빌다가 곧바로 분노로 바뀌는 여러 가지 장면들도 함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피해자 아버지의 목소리를 저희 함께 직접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원망은 안 했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보면 잘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순간 판단도 그 잘못할 수 있어요. 잡히지 않고 이제 자수를 했다니까 엄청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도 이제 부인과 애들이 있을 거라 또 어른들이 그렇게 해줄 거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편하겠지 몰라도 산 사람이 좀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위로 좀 해줄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지금 피해자 아버지의 용서 부분을 목소리 들으셨는데 이동영 차장. 네. 그런데 이 피의자 허 씨의 오락가락한 진술과 그리고 자기는 사람을 칠 줄 몰랐다고 했지만 그 뒤에 좀 아주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서 지금 저 피해자 아버지도 상당히 화를 내고 있다,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피의자 허 씨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뭐가 지금 뒤에 행동들이 미심쩍은 겁니까? 사고가 발생한 거는 기억하시다시피 이달 10일이었습니다. 이 당일날 행적이 제대로 검증이 안 돼서 수사에도 혼선을 빚고 했는데요. 어제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보면 이 사고를 낸 허 씨는 이 사고 당일날 곧바로 집에 가지 않고 샛길,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을 통해서 도주를 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뭔가 생각이 있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골목길을 통해서 집으로 간 것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차에서 내려서 고민하는 듯한 모습도 CCTV 화면에 잡혔거든요. 이런 점으로 보면 충분히 사고를 알고 있었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일이 지나서 21일 날에는 부품을 충북 음성에 있는 부모 집에 차를 갖다 두고 24일 날에는 천안까지 내려가서 부품을 직접 사온 다음에 자기가 조차를 합니다. 완전 증거인멸이죠. 당시 알아보니까 이 엠블럼도 당초에 있던 거랑 다른 걸 갈아 끼워서 지금 저 이제 차종을 아예 좀 부품 갈아 끼는 그렇습니다. 이 예. 차종을 아예 좀 다르게 보이려고 이렇게 시도했던 그런 흔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회사에서 당신이 이렇게 카드 쓰고 간 내역을 경찰에서 알고 갔다라고 통보를 해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수사망이 좁혀온 걸 깨닫고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다 아내의 신고 때문에 결국 떠밀리다시피 해서 자수를 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 피해자 가족들은 오히려 용서하겠다라는 말까지 했지만 이 정작 가해자 허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게 조형물인지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인식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용서를 하고 싶었던 분들도 용서할 명분이 없어진 거죠. 맞습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원 변호사님께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자수냐 아니면 경찰이 완벽히 포위망을 좁혔는데 그래서 검거한 거냐라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만약에 저게 자수라고 하면 감형 부분, 양형 부분에서 좀 많이 달라지나 봐요. 예, 그 형법에 의하면 자수를 하면은 예. 형을 감경, 그냥 2분의 1까지 줄여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 형식적으로는 자수가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예, 아무리 포위망이 접혀오더라도 자기 스스로 제발로 수사관서에 출두하면 자수라고 봅니다. 근데 자수라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범행을 인정하고 소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의해서 그 법원에 기소되는 걸 자기 스스로 알면서 들어온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허 씨,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친 것도 몰랐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 법률적으로는 고의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사람을 치더라도 모르고, 친지도 모르고 갔다 그러면 이거는 뺑소니는 안 되거든요. 나중에 업무상 과실치사는 될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범행을 과연 자기 범행을 시인한 건지, 시인하지 않은 건지, 사람을 자기가 쳤다는 것까지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 자기 차로. 나는 몰랐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 씨가 어디 법률적 조력을 받는지 아주 애매한 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진정한 자수인지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피의자가 잡히기 전에 그러니까 이 크림빵을 기다리고 있었던 피해자 아내가 원래 언론과의 인터뷰를 전혀 안 해서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더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남편과 평소에 이제 서로 많이 의지를 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되고 생각을 해주셔서 마음의 위안이 너무 많이 됩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안타까운데, 여인선 기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네티즌들과 뭐 우리 언론도 어느 정도 몫을 했다고 보면 이 제보 보상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사건이 피의자 허 씨의 자수로 이제 결론이 나면서 경찰이 보상금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 고민에 빠졌는데요. 예. 일단 이번 사건 전 국민과 일명 네티즌 수사대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제보도 해주셨고요. 분석까지 직접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찰 수사에 채찍질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지목했던 BMW가 비록 사고 차량은 아니었지만 이런 제보를 해주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금이 돌아가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가 하면 어떻게 보면 피의자가 잡히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은 바로 피의자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의 보상금 지급 규정에도 뭐 피의자 가족이라고 해서 보상금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는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경찰이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고요. 경찰은 이번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까지 이렇게 여러 사람의 공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심사위원회까지 열어서 누구에게 보상금을 줄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앞에 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 사고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